여러분 3차 추경 제가 예상을 했었죠. 벌써 군불대고 있습니다. 벌써 군불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미루면 너무 늦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군불대는 거예요. 군불대는 거예요. 게다가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특위 간사입니다. 예.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이들은 국가 부채, 나라 곳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말입니다. 다음에 집권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게다가 180석의 거대 여당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3차 추경 주자 이러면 추경 주는 거 그냥 되게 우스워요. 나라 빚이 늘어나든 말든 예, 상관없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그 나라 빚을 젊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추경을 해서 예, 민심을 매수하고 표심을 매수하는 것 이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돈 뿌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이게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뿌려오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어야 될 게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 예, 그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추가 소비를 해요. 대체 소비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줬던 것들은 전부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 속에는 국가의 재원은 국가 재원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재원을 굉장히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 국민에게 풀다 보니까 이게 뭐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대응책을 내세워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 더 줘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예, 재난지원금 주면요 고기 먹는데 또 한 끼 식사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비해버립니다. 대체 소비. 추가 소비가 아니라 대체 어차피 쓸 거에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추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소비 진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야지.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 소득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 일해서 번 돈도 줄어들고요. 사업에서 번 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자영업자 부채하고 포함을 시키면 2,000조가 넘습니다. 예. 우리 GDP 대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가 103%니까 3%나 더 많아요. 3.8%가 정확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못해요. 돈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쥐어줘야지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경제정책이라는 게 엇박자 투성이라는 거죠. 엇박자 투성이. 대출 규제한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늘려주고 이런 엇박자 투성이가 되니까 지금 경제가 예, 불안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3차 추경할 걸 알았고요. 그래야지 경제가 뭐 성장됐다. 올해 마이너스로 안 가야 된다. 4%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말입니다. 올해도 많이 뿌렸어요. 작년에는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하면서 여러분
거의 67조가량 뿌렸습니다. 67조. 올해도 지금 얼마예요? 49조 8천억 원입니다. 또 추경 이야기가 나오면 작년만큼 뿌릴 거예요. 작년만큼 뿌리고도 남을 겁니다. 1차에도 14조 9천억 원 뿌렸죠. 2차는 엄청납니다. 34조 9천억 원 뿌렸어요. 이게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나라 재정은 정말 엉망될 거예요. 게다가 이게 김성주 의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신한영 의원인가요? 신현영 의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2차 추경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3차 추경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예 난리잖아요. 지금 내년의 예산도요. 전 세계는 긴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산 610조까지 늘린대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니까 여전에 1월 2월에 엄청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마구 뿌리겠죠. 마구 뿌릴 겁니다. 마구 뿌릴 거예요. 마구 뿌려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610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400조예요. 400조 대가 600조가 된다. 50% 이상이 늘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뿌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면요 지금 나라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천정부지로. 신경 안 써요.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많이 하든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적게 하든 지금 우리의 목표는 내년 3월 9일 집권이다. 뭐 이 생각에 딱 가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미래 세대들한테 진짜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 제 예측이 계속 맞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12월 전에 한 번 더 뿌리고 내년 설날 또 뿌리고 뿌릴 거라고 계속.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돈 뿌려서 표심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요. 나라 경제 보세요. 내년 저는 대선까지 좀 더 길게 가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방선거 때는요. 돈 엄청 뿌릴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야당도 약하잖아요. 야당도 선거 앞에 앞두고 뿌린다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마치 그리스처럼 포퓰리즘이 나라 전체를 뒤엎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지 않을지 솔직히 두렵습니다.